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엇갈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3,188. 그래도 장중 낙폭은 좀 줄여낸 상황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820선 그래도 지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많이 해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많이 반등을 못하면서 의심의 눈초리 자꾸 보게 되네요.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장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 많았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들이 좋았죠. 네, 너무 좋아서 이건 뭐지? 완전 골디락스인데 네. 또다시 시작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거기다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크립토 위크 되면서 네.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 막 날아가고 그래서 좀 없는 마음에서는 되게 포모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지표들이 네.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좀 이해가 안 된 게 무역 그 발표되면서 수입 물가가 나오는데 네. 수입 물가가 너무 멀쩡해요. 멀쩡하죠,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서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진짜 관세가 네. 아무 영향이 없나? 그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전에 발표했었던 뭐 CPI나 뭐 네. PPI도 그렇고 어제 지표도 그렇고 관세를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영향이 없네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지표는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지표를 바라볼 때 진짜 부과되는 거는 이제 7월부터 부과됐던 7, 8월부터 부과됐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이제 3분기 이후부터가 진짜다라는 그 코멘트들을 사실 이렇게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익숙한 것에서 사실 반응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3월달, 4월달 관세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도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충격을 한번 맞았었죠. 네. 결국은 그때는 타코라는 말을 안 썼지만 결국은 해결이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버티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사실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주가는 내려갔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주식들 생각보다 많이들 안 팔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텼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한국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표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관세로 인한 소비 지표가 나오겠지만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번에도 사실 CPI 같은 경우에도 생각 양호하게 나왔지만 또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날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또 윗골이 달리고 계속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결론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죠. 결국은 가격이 보여주는 게 전 답이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도 같이 공존하는 상황. 이 상황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골드락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곧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예를 들어 표현을 야구 경기로 따지면 한 9회 경기에서 한 7회 정도, 7회 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또는 파티장에서 다들 춤을 추고 있는데 놀더라도 파티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입구에서 놀고 있어라. 그런 네.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포모가 오니까 투자는 계속 하기는 하는데 경계 심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또는 반대 포지션을 해제하는 포지션들도 계속 가져가는 포지션들을 가져가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표는 잘 나왔고 네. 금리 인하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9월이나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8월 달은 정말로 다음 주부터 발표될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정말 실적들이 중요한 한 달이 그렇죠. 앞으로 되지 않을까. 지표는 큰 고비들을 일단 다 넘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좀 돌아가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네. 보니까 역설적으로 시장 상승 룸은 아직은 더 남아있는 네. 상태고 네. 그게 우리 증시하고 뉴욕 증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내년 올해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PR 기준으로 25배 정도니까 과거에 99년,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하시려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주가 추이는 비슷한데 말씀하셨던 대로 룸이 조금 더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폭등의 분위기는 아니고 예. 시장 섹터별로 사실 돌아가면서 맞아요. 순환매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다 뭔가 신고가를 가지만 내가 이거 엄청 급등해서 바로 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기다리면 내 차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버블의 끝은 사실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일단은 더 가겠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뭐 매도 심리가 언제든지 꺾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실적 생각해 보면 좀 더 싸지긴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해볼 만한데 한국 시장으로 막 보면 이게 우리나라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네. PBR 1배에서 1.1배 수준. 딱 지금 레벨이 우리나라 기초 체력 정도의 한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올해 워낙에 작년하고 올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그래도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워낙에 안 좋았으면 한 1배, 한 1% 성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2%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뭐 추경으로 인한 소비 부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일단은 그거 자체로도 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달러가 계속 인덱스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달러가 강하느냐 못 강하느냐 안 강하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은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 기조로 가면 인덱스는 지금보다 더 빠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시기시장의 한 1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미국 시장인데 거기서 일정 부분 빠져나와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파괴력이 좀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한국 시장을 올지 안 올지 물음표였다면 네. 지금은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 정부 정책들이 일단은 한 번 더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 요인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금리, 특히 장기 금리 네. 쪽 보면 5% 넘어가면 약간 맞습니다. 발작이 있었잖아요, 네, 항상 과거에. 그랬죠. 근데 네. 이번에는 잠깐 발작이 있을 듯 하더니 네. 트럼프가 꼬리 내리자마자 바로 맞습니다. 다시 5% 네. 이하로 내려오고 시장은 오히려 난 모르겠다 간다고 네. 다시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식은.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보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주식한다. 이거 항상 시장 보면서 코멘트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이런 코멘트들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네.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트위터로 맞아요. X로 바로 그냥 네. 날려버리잖아요. 바로 네. 시장이 바로바로 영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머스크와의 다툼 최근에는 뭐 8월 의장 해임과 관련된 다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막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하다가 급격하게 또 화해 분위기로 몰아가고 이제 머스크 얘기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런 것처럼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인데 5% 넘어가게 되면 어제 사실 종가가 4.99로 마감했거든요. 30년물이 5% 넘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번 트럼프 정부가 또 과제 중에 하나가 부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조금은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적당하게 다툼하고 적당하게 시장이 긴장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네.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도 네. 관리가 안 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렇죠, 자꾸 채권 맞습니다. 쪽이랑 그러다 보면 네. 이제 결국 한 번에 침체 온다. 네. 이게 채권쟁이들이 지금 맞습니다. 네. 생각하는 네. 포커스인데 네. 그러면 이제 팀장님은 약간 주식 쪽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제도 사실 그 이번에 과거에 그 연준 이사 한 분이 어제 CNBC 인터뷰에서도 지금 과거의 연준과 지금의 연준, 그다음에 금리 정책은 AI의 등장으로 해서 많이 바뀔 거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 과거에는 인플레를 잠재우려면 금리 수단으로 썼었지만 지금은 AI 등장으로 인해서 노동력에 대한 그 굉장한 절감, 그다음에 비용 감소 이런 부분들이 AI가 많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저는 금리가 여기서부터는 점차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채권쟁이들, 뭐 주식쟁이, 채권쟁이 이렇게 말을 항상 구분을 하잖아요. 저희들끼리 하는데 채권쟁이 말 들어보면 항상 세계는 경제 대공황이고 항상 경제 망할 것 같고 항상 그래요. 그분들은 항상 비관을 하니까. 근데 대신에 채권쟁이 말 들으면 잃지는 않습니다.
네. 잃지는 않죠. 근데 주식쟁이는 좀 약간 과하게 약간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많이 벌지만 또 내려갈 때 많이 잃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두 개 잘 가려서 균형 있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 AI 산업의 그 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생산성, 효율적인 측면이 계속 부각이 됐기 네. 때문에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CNBC 인터뷰에 나온 그분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네. 압력은 뭐 이 AI에 따라서 조금 네. 완화될 수 있는 네. 여지는 충분히 네. 있겠네요. 예. 뭐 물론 지표를 봐야 돼요. 네. 네, 지표를 보고 연준은 또 결정을 할 거고 네. 또 파월 의장 자르려고 하니까 월가에서도 또 난리를 이제 우리 독립성 훼손하는 예, 거다, 예. 미국 자본주의 훼손하는 거다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존의 레거시 경제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근데 연초에만 해도 연초라고 하면 너무 가깝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4% 초반은 최소 와 있었어야 돼요. 아, 네. 지금 너무 높은 상태. 네, 지금 너무 높은 맞아요. 상태 사실 유지가 됐었고 예.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못 내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하반기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국 하반기에 뭐 5.5% 넘어갈 수 있다까지도 뭐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엄청 세게 경고를 하고 있는 예. 부분들도 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예상 못한다가 사실 제 결론입니다. 특히나 매크로적인 부분은 예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아직도 하고 예,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외부 변수가 또 하반기 어떤 일이 나올 수 있고 할 수 없다라는 저는 매크로 예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예.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방향성, 기조 정도 추이만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채권 투자 막 당장 지금 장기채 사면 금리나 빨리빨리 돼가지고 매매 차익이 바로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나왔던 게 한 2년 넘었거든요. 심지어 막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채권 투자는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 매크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확신이나 시장의 심리들 이런 부분들 읽으면서 매매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크리스토퍼 올러 연준 이사 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매파잖아요. 네. 그런데 7월에 지금 이번에 네.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네. 강력하게 주장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네. 되고 그래야 9월에 동결을 할 수 있는 명분도 그렇죠. 생기는 생기고. 거고 또 관세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 진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뭔가 예, 그 말씀 저도 드리려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래.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좀 봐줘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코멘트 예, 하는 예.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년 5월이니까 네.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게 지금 연준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좀 많이 갈리고 맞아요. 예. 최근에 특히 금리가 고점이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파들의 그 코멘트들이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매파 의견들은 항상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별로 변화 없는데 네. 비둘기파들의 의견들은 한번 그런 코멘트 나올 때마다 금리가 출렁출렁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단은 금리가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뭐 그 이코노미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한 뭐 이제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경험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그 이제 주식 투자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할 네. 때 이제 그 트위터에다 올릴 네, 때 딱 네. 봤을 때 느낌이 금리가 안 올랐으면 파월을 진짜 자르겠다 그럴 네. 것 같았어요. 네, 느낌이. 그렇죠. 느낌은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파월 그냥 내리고 계속 안 올라가고 네. 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끝을 한번 보련다 할 것 같았는데 올라가는 바람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타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상자산은 네. 이제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도 할 계획도 있고 네, 준비도 맞습니다. 다 하고 계신데 지금 가상자산 3법 미국 통과되는 거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그러니까 있으시면 정보가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써서 정말 뭔가 거대 담론처럼 얘기를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은 규제를 한다는 법안들이지만 뭐 지니어스라든가 크레디티 법안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 우리의 규제를 받아라 하는 법안이지만 결국은 이거를 하나의 가상자산으로 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퇴직연금에도 넣어주겠다. 그 401K. 네, 401K도 넣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 다른 분 이제 전문가분 인터뷰를 했는데 뭐 1억 달러까지 가도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정도 가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뭐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네, 가도 전혀 지금보다 10배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전망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더리움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비트코인들로 이제 많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구성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 또는 결제 제도에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는 다가오는 미래, 변화할 미래가 이제 거의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옛날처럼 테마주 취급 또는 과거 한때 우리가 비트코인 사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받아들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하면 정말 아직은 너무나도 취약한 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자산이기는 한데 뭐 이걸 K 콘텐츠 구매할 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근데 너무나도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들인 거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점차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 뭐 최근에 카카오페이라던가 다날이라던가 뭐 LG CNS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엄청 들쭉날쭉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뭐 개별 주식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변동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목됐던 향후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어떤 종목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엄청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뭐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되는 섹터로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들 실적 지금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TSMC 실적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이 반도체주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약간 네. 흐름은 기대치 미치지 못했던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TSMC 실적 발표하는 날 뭐 이제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뭐 세게 엄청 맞아요. 움직이진 예. 않았어요. 다만 이제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한다는 공급 재개 이슈가 사실 더 네. 컸죠. 예. 오히려 좀 사실 엔비디아 실적 아니 TSMC 실적 발표 역대 분기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여전히 아직도 힘들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그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많이 이제 그 수율은 많이 올라왔다는 이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뭔가 확실하게 HBM으로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완전히 이번 주에 역전이 돼버렸죠. 하이닉스는 어저께 좀 급락이 좀 리포트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기존의 박스권이었던 62,000원, 3,000원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 개를 대비를 해보면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는 게 네, 뭐 이제 CEO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네. 됐고 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폴드 7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기존의 뭐 레거시 반도체 쪽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TSMC 실적이 좋은 거는 역시나 AI 수요는 여전하다. 심리적으로 그 부분을 받쳐주는 것 같고요. 이 개별 종목 단으로는 뭐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세면서 다른 쪽 섹터의 수급을 좀 가져가는 그런 맞아요. 영향이 예. 좀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플러스 소부장 섹터들은 여전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떨어져서 네.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하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뭐 실적만 놓고 보면 네. 뭐 분기 실적으로도 삼성전자 이제 이겨버리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가격이 네. 전 다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봐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네. 계속 좋았을 거였다면 어제 네. 그런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으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공매도 골드만삭스 영향이든 리포트 때문에 떨어지면 안 네,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리포트가 나와도 앞으로 하이닉스가 정말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보여줄 게 더 많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사람들이 팔지 않았겠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근데 지금 투자자들 동향을 보면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 수급이 삼성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를 붙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한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낸 다음 또는 기간 조정이 일정 부분 거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현장에서 이게 고객 자산을 이제 핸들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떨어지면 저도 뭐 이유 어찌됐든 그 좋은 주식인데 주가 안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간 그렇게 답변들 결국은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 어제 네. 단기 트레이딩 네. 하시겠다고 매수하셨던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개인의 성향을 말씀드렸던 게 떨어지는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꼭대기에 있는 주식들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올라가는 특히나 요즘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려가는 주식들도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SK하이닉스 사실은 추세가 있었는데 그렇죠. 잠깐 쉬었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그렇겠죠. 그렇게 했겠죠. 하셨겠죠. 예. 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다고 믿었겠죠. 네. 예. 그건 뭐 근데- 지나보면 알겠지만. 네, 근데 예. 어제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네네. 모르겠지만 어제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더블탑스러워요. 해요. 네, 예, 그리고 11선, 21선 뭐 단기 이평선들도 한 번에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단기 매도 신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 어머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거 반등들의 사리틸 나오면 파시라고. 아마 계속 가져가시면. 아마 저희 엄마도 그럴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긴 네. 거죠. 네, 예. 하루 만에 올라와야 되는데 마음 네, 편하게. 그렇죠. 예. 그건 그렇고 네. 3,200 넘어가면서부터 네. 한 달 반 만에 개인 계좌가 100만 계좌가 네. 넘게 이제 새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고 개인 비중이 늘어나면 네. 좀 꼭지였던 경험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개인 요즘에 거래 대금도 사실 30조씩 나오고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그렇게 막 엄청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3,000포인트 넘고 나서 3,100에서 200 사이 또는 3,200포인트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넘어가 그런 양상이거든요. 딱 여기가 우리나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기초 체력의 한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다행인지 뭐 불운인지 모르지만 올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도 연간 순매도는 여전히 한 13조 정도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더 이상 팔 물량이 많이 그렇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면 여기서 미국이 조금 쉬어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또는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돼서 1,350원대로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세게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보면 현물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선물 네. 쪽에서만 그냥 파생 플레이만 그렇죠. 방향성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게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주식의 수익 인증글도 많이 늘어나고 안 하던 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막 한다고 하고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나 과거의 패턴으로는 전형적인 고점 분위기는 맞습니다. 고점 분위기는 맞는데 저는 좀 희망상 걸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전 역대급 없었던 정부 정책이 좀 빠르게 추진되고 네.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지금 PBR 뭐 상법 개정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신흥국 정도 한 1.3배 정도만 받아도 그럼 4,000포인트거든요. 네. 뭐 5,000포인트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뭐 당장 내일 모레 가는 그렇죠. 그런 지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뭐 이런 PBR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올해까지는 아직은 좀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처에서는 충분히 종목별로 지금 종목별 매매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수가 안 갈 난이도가 뿐이지. 있는 장세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흔히 말해서 지금 국내 주식은 고인물들만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고인물.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실력자만 남았고 아,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돈 다 뺏긴다. 그냥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시장의 성격이 확실히 근데 과거랑은 많이 바뀐 게 투자자들의 성격이 과거에는 막 정보 매매도 하고 막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그런 매매를 했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깊은 심도 있는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있고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매매하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20대, 30대 투자 주식 공부하시는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거의 뭐 그 회사의 주담이랑 친구가 될 정도까지도 열심히들 많이들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정부의 제도와 투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선진화로 가는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정말로 한국 시장은 단타해야 돼 또는 정말 치고 빠지기 잘해야 돼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이제는 뭔가 하나의 그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해가 작년부터 정도였다고 봅니다. 밸류업을 시작한 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야 뭐 워낙에 테마주 매매, 단기 매매도 많지만 그거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핑크시트라던가 정말 10달러 이하짜리 종목들을 보면 하루에도 막 50% 100% 올랐다가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지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주식을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심하게 느껴질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선진화의 이제 정말 초입 단계다.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관세 얘기를 계속 미국 관세만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 뭐 결론이 안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 관세 네. 얼마 맞을지.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도 많이 바뀔 네. 것 같고 네. 이제 그 타격이 어느 업종은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어느 업종은 또 좀 덜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게 제일 뭐 사실 유망할까요? 가장 큰 거는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쪽이겠죠. 철강은 이미 1분기부터 맞기 시작했고 철강 주식, 철강 화학들 쪽 보면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증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 맞을 거 다 알고 이미 상반기에 한 8, 9% 일본도 관세 영향으로 해서 한 9% 우리나라는 8% 정도 판매량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는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브라질처럼 엄청나게 급격하게 그렇게 부과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는 좋아질 정도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주식들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중동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동차 섹터는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로 인한 수혜주들은 결국은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매겼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좀 피해를 본 업종 또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업종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조선 아니면 화장품, 엔터 쪽이겠죠. 그러니까 엔터나 화장품은 다른 나라 하고 싶어도 사실 흉내를 못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K-팝 데본 헌터스 뭐 그런 열풍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관세를 매겨도 쓸 네. 사람들은 다 쓰고요. 화장품 살 건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을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뭐 중국 있지만 미국이 중국 배를 사줄 리는 만무하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반기 투자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